안녕하십니까, 차영주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해서 있는 팩트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중국 특집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제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미중 간의 갈등, 그 속에서 이제 우리의 포지션,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다양한 변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죠. 물론 현격히 그 의존도는 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중국과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면이 있죠. 자, 우리가 남의 나라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경기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약간 오해가 있는 게 그 속에서 과연 내가 관심 있는 주식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뉴스죠. 하지만 내 주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주식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중국과 관련해서 국내 주식에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어떻게 수출을 하고 어떻게 수입을 하느냐, 이런 변화죠.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죠.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중국이 지금 어떻게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는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현황들이고요. 하단에는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미국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대만에 수출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아세안이라든지 러시아 쪽에 수출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바가 더 크죠. 이거는 누적인데 이게 3월이면 1, 2월 달에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없었는데 3월 달에 수출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는 중국이 주요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보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수출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글로벌 제재를 받고 있죠. 하지만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수출입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좀 보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이건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팩트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 수입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만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뉴스를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물론 중국이 생산하는 반도체 성능이 이렇게 고사양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자체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긴장해야 되는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당장 중국이 삼성전자만큼 반도체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과거에 일본을 따라잡은 경험이 있죠. 지금 당장은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중국이 쉽게 못 따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시간이 갈수록 쫓기는 자의 입장과 추격하는 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잘 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SNS를 통해서 보면 물론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현황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관광객으로 갔을 때 하고 거기에 이제 학술적인 이런 걸로 가는 거 하고 현지에 계신 우리나라 분이 중국의 이제 교수나 주요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의 얘기는 결이 좀 다릅니다. 단순하게 방문하신 분들은 중국의 변화 크지 않다라는 류의 말씀들이 대부분인데 현지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보면 중국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긴장해야 되는 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전해 듣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게 된다면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의 변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이미 중국은 활발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의 소비 증가 탑5를 보면 요식업이 YOY 거의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거죠. 저희들도 요즘 웬만한 식당은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식업이 잘 되고 있죠. 주얼리 부분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금가격이 오른다, 중국이 지금 금을 매집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의류 신발도 YOY 기준으로 벌써 1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주가 반응이 없죠. 제약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연관성이죠. 보면 3위인 의류 신발,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을 좀 미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다라는 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을 소비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선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났다?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현상을 보고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한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점차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장품도 탈중국과 관련해서 작년 가을서부터 얘기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었는데 모든 애널리스트 분들이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 원인은 분명히 파악되리라 보여집니다. 자, 반면에 중국의 소비가 줄어든 분야 5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건자재고요. 두 번째가 문구, 통신기기, 가전이죠. 물론 줄어든 부분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건자재라든지 통신기기, 가전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가울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중국의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중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인민일보라든지 CCTV 이런 데서 보면 주력 상품이 바뀌었다라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보면 기존에 의류, 가구, 가전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신흥국에서 이제는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전지로 바뀌었다. 이것은 신싸냥이라는 새로운 세 가지 품목이라는 명칭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품목은 모두 친환경 저탄소 제품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중국이 2022년 전기차 수출 금액이 130%가 늘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86%, 태양전지는 67%가 급증을 했고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벌써 6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한번 트렌드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기차 수출 같은 경우 지금 1분기에만 약 12조 3천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0%가 늘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태국, 베트남, 이런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 물론 저개발 국가로 간다라는 거 소형 차이다라고 애둘러 우리가 이제 폄하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이쪽에서 나름대로 팔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기간 전기차 수출 굉장히 늘었습니다. 대당 판매가 단가도 늘었고요. 내연기관 수출도 증가하면서 글로벌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독일을 꺾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돼버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신싸냥이 수출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본다라면 200여 개 국가로 수출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게 유럽연합, 미국, 아세안, 한국, 영국이죠. 여기서 가장 수출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한국입니다. 지금 앞서 언급했다시피 리튬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수입해오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중국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거죠. 대중 적자가 누적된 것은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고 중간재 수출도 감소했지만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것들이 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에 중국 전기버스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로
노선 버스를 다 중국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이만큼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중국 제품들에 대한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글로벌리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이차전지 셀이라든지 아니면 이차전지 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중국 자체적으로 이러한 기술 개발력들에 대한 능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제가 마무리는 중국 현지에 계신 한 교수님, 우리나라 출신의 교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는 한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정도 알고 있는 정도고요.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중국 기업 중에 아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10개 이상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CATL이라든지 샤오미 이 정도죠. 하지만 중국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는 기업가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뭐냐? 자신을 추월할 중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지금 글로벌 1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서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서로 경쟁하지 다른 일본, 유럽 국가들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물론 주요 CEO들은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중국의 추격 무섭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 얘기는 거의 팩트 위주로 구성이 됐고요. 이러한 팩트들 나오는 기사들 저는 이 기사를 에둘러서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을 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뉴스 검색을 할 때 이런 기사가 나오면 놓치지 않고 한번 읽어보는 정도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시는 노력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